네, 이제 그 10주차에서 그 레진 말고 이제 유치상의 매물을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11주차 유치상 레진의 혼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까지 과정을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그 교합제 기초상을 만들고 자가중합 레진과 열중합 레진을 이용해서 그 기초상을 만들고, 그 이후에 교합제를 사용해서 그 교합제를 이제 유치상 그 기초상과 같이 결합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 이제 그 인공치를 선택을 해서 인공치를 식립을 했고요. 인공치 식립 규칙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공치는 상학과 하학 구치부가 좀 다르고 전치부는 비슷합니다. 중절치를 먼저 식립을 한 그 미들라인을 그 경계로 해서 양측 중절치와 측절치 또 견치를 이제 다 식립한 다음에, 또 상학은 먼저 이제 소고치들을 먼저 이렇게 식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고치들을 식립을 하는데, 이제 하학은 이제 중심교합이나 그런 군기능, 그러니까 작업칩과 비작업칩을 또 이렇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학의 그 제일 대고치를 먼저 식립을 하게 됩니다. 하학의 제일 대고치를 식립을 한 다음에 이제 하학의 제2 대고치를 식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2 대고치를 먼저 식립을 해서 제1 대고치와의 컨택을 먼저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남는 부분에 제1 대고치를 식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 이제 양측 좌우측을 다 식립을 했으면, 이제 그 치아마다 맞는 그 인공치 의치상을 조각을 해야겠죠. 그 치은을 조각을 해야 되는데, 그 치은 조각하는 것도 나름대로 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따라서 인공치를 다 이게 의치상을 다 조각을 해주고요. 이제 의치상 조각이 완성이 되었으면 1차, 2차, 3차 메모를 통해서 그 레진이 몰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제 왁스 유치상 위에 다 석고를 이용해서 메모를 해줍니다. 그 상학은 이제 3차 메모를 경석고로 했고요. 네, 하학은 이제 3차 메모를 그 보통 석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고끼리 또 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석고 1차, 2차 메모를 3차 메모를 사이에 그 석고 분리제를 다 도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기 위해서 그 메탈 사이에는 다 메탈 사이에 껴있는 석고를 다 제거를 해주고, 또 3차 메모는 이제 좀 넘치게 그 좀 퍼링을 해서 남는 부분을 제거해서 이제 그 내부의 공간에 좀 남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했고요. 이제 그 왁스워시를 다 끝낸 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왁스워시를 끝낸 다음에 이제 함이 이제 다 뜨겁고, 그러니까 그 뜨거운 함을 다 식혀준 다음에 그 부분에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던 그 가압성형, 유입성형, 주입성형을 통해서 이제 레진을 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 11주차 파트에서 레진을 어떻게 혼합하고 그 혼합된 레진을 어떻게 주입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 11주차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진을 어떻게 혼합을 하느냐? 레진 치과용 치상 레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레진은 굉장히 사용 용도가 많기 때문에 치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단량체와 다량체가 있습니다. 다량체는 이제 좀 뭐랄까 액체, 그러니까 좀 섞어주는 그런 용도를 사용을 하고요. 단량체는 단량체는 이제 파우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우더와 이 리퀴드를 제대로 된 비율을 이용해서 섞어 주어야 되는데요. 지금 몇 때까지 우리가 석고를 개거나 그럴 때도 이제 모노머와 폴리머를 일정 비율로 이제 회사마다 다른 그 비율을 사용해서 그 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합 비율은 제대로 맞춰 주어야 정확한 강도와 그 광택, 뭐 그런 성질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이 저희가 실제로 그 종이치 실습 때 사용했던, 왼쪽에 보이는 팔라딘트가 이제 파우더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그 보라색 병이, 갈색 병이 그 레진 리퀴드입니다.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저 레진 리퀴드의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게 지금 내부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에 의해서 냄새가 굉장히 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레진에게 레진 리퀴드 냄새를 좀 좋은 냄새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그 재료학 파트에서 저는 치과 재료를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교수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셨듯이 4년제로 바뀌었으면 좀 무언가 여태까지 했던 것과는 좀 그냥 기공이 아닌, 물론 기공을 할 수 있지만 기공이 아닌 좀 다른 그 연구적 발판을 삼아서 좀 다른 분야로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의 그런 비전을 넓혀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1학년이 끝나고 이제 1학년이 끝나고 2학년 들어올 때도 이제 이제 좀 제대로 된 기공을 배우는구나. 그래서 이 기공을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들어오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신종 교수님께서 좀 동기부여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아직도 치과 기공이 그 넘어갈 분야가 많다. 그런데 너네는 그냥 기공에서 끝을 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발판을 삼아서 좀 더 넓은 분야로 나갈 것이냐, 이렇게 그 영상을 보실 때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정말 그 치과 기공을 위한 그 기공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거보다는 이제 다른 분야로 넓혀 나가는 게 내 자신과 이제 앞으로 치과 기공계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들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1학년 때 치과 재료학이라는 과목을 좀 더 좀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치과 재료 쪽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또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진 같은 좀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그런 물건들을 좀 사용하기 편리하게 좀 좋은 냄새도 나고 좀 딱 원하는 대로 되는 그러한 원하는 대로 되는 그런 성질들을 좀 발견을 해서 그걸 실제로 접목시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그 레진 파우더와 레진 리퀴드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아까처럼 그 메모를 빨리 하려면 그 레진 전입을 하려면 이제 준비물들이 좀 필요한데요. 혼합 용기가 저렇게 작은 것처럼 되어 기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런 용기를 또 사용하는 것이 또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레진 리퀴드를 넣을 스포이드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레진을 떠낼 전 스푼 같은 것도 필요하고, 레진을 저을 저희는 나무 젓가락을 사용했지만 저렇게 제대로 저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물론 레진 파우더와 레진 리퀴드도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겠고, 이제 레진을 혼합을 하는 건 이렇게 레진 혼합 용기는 이제 어떤 것이 좀 이상적인가 보면은 이제 화학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도제나 유리 용기가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용기를 한 번씩 사용할 때마다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고무로 된 실리콘으로 된 그런 혼합 용기를 사용을 했고요. 레진 혼합 용기는 레진을 혼합한 후에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뚜껑이 있고 깨끗하고 건조한 것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종이컵 같은 곳에다가 레진을 혼합을 해서 그 종이컵을 그 비닐 봉지로 이렇게 막아 놓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레진액이 증발을 하게 되면 레진 병삭물의 이제 좀 특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 좀 성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레진액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이 혼합 비율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데요. 혼합 비율은 이제 분말과 액의 비율을 무게비 2대1, 부피비 3대1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무게비로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좀 간단하게 그 레진액과 레진 파우더의 혼합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것이겠죠. 저희가 이제 사용한 혼합 용기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혼합 용기에 먼저 레진액을 먼저 넣는 것이 저희가 좀 배운 방법이죠. 그래서 레진액을 먼저 저기 혼합 용기에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혼합 분말을 넣어주면서 이제 충분히 저렇게 완전하게 젖도록 한 다음에 30초에서 60초 동안 스파츌러로 이게 혼합을 해줘야 됩니다. 혼합을 해주는 이유는 저 레진이 좀 스티키 스테이지를 좀 넘어서 병삭물 좀
병상화 스테이지, 도 스테이지가 되기 위해서 저럴 때까지 계속해서 만져줘야 됩니다. 도 스테이지가 되는지 어떻게 하냐면 그 병상물을 손으로 만져보면 손에 이렇게 달라붙지 않는 때가 있어요. 달라붙지는 않고 좀 이렇게 정말 떡처럼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그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러한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 스테이지를 바로 도어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그 도어 스테이지에서 이제 레진을 지금 사용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병상물과 그런 혼합물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어 스테이지에서 이 병상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스테이지에서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워킹 타임이 좀 짧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해야지 우리 한국인이 좀 하는 것처럼 빠르게 해서 제대로 된 혼합을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진액이 좀 굉장히 많은 냄새가 납니다. 좀 심각한 냄새가 나는데 몇 층에서 사용하는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레진액과 분말이 또 호흡기와 눈에 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와 보안경을 꼭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공기 배출이 좀 잘 되는 창문도 열리고 뭐 좀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을 해줘야 그런 레진액의 냄새도 빼낼 수 있고 또 이제 레진 분말이 남은 가루가 그 환자가 아니라 저희 술자의 구강 내나 좀 누는 데에 안내에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 비닐로 이렇게 레진을 혼합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것이 이제 스티키 스테이지에서 손가락에 달라붙으면 손에서 이제 레진이 나중에 굳으면서 잘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닐을 이용해서 이제 저렇게 혼합물을 이렇게 병상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열기도 있고 그래야지 좀 병상화가 좀 빨리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제 맨손으로 해서 이제 손에 굳은 것이 묻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비닐을 이용해서 열도 전달되면서 그 물리적인 또 힘도 적용이 되면서 좀 저렇게 레진을 혼합을 해줘야지 좀 빠른 병상물을 얻을 수 있겠죠.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가압승용법, 유입승용법, 주입승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제 레진을 전입하는 단계에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지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저희가 가압승용법을 이용해서 이제 레진을 전입한 것입니다. 좀 주입승용법이나 유입승용법보다는 좀 더 좀 뭐랄까 정확성이 떨어지는 성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임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손으로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레진을 이제 병상물의 레진을 저렇게 기초상과 그 위치가 이제 껴있는 그 경섭고 3차 매몰제에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링프레스를 이용해서 이제 프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링프레스를 가능한 한 많이 주는 것이 이제 과잉의 레진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과잉의 레진을 제거를 해주는데 그 레진을 이제 그 빼내는 것도 1차, 2차, 3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레진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한 그런 레진 위치상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3차에 걸쳐서 뽑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링프레스에다가 이제 병상물을 넣어가지고 병상물이 들어가는 함을 저 링프레스에 넣은 다음에 압력을 이용해서 과잉의 레진을 이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핸드벤치 프레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압력을 어느 정도 넣으면 이렇게 광의 레진 나오면서 저희가 원하는 압력 크기만큼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을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정도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또 레진을 한 번만에 빼내면 또 남은 레진이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좀 더 세세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뽑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3차에 거쳐서 이제 처음부터 강한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압력에서 강한 압력 순서대로 이제 2000, 3000, 4000 이런 식으로 레진에 가하는 힘을 이렇게 나누어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패킹하는 방법에 언더패킹과 오버패킹이 있는데 저희는 언더패킹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더패킹은 이제 좀 더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얼마나 레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레진이 들어가는 양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언더패킹을 하는 건 사실 좀 제대로 많이 그런 패킹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그 언더패킹 법을 이용해서 좀 남는 레진 다 버리게 되잖아요. 저는 남는 레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확한 양만 사용할 수 있는 언더패킹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그 숙련된 그 기공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좀 초보 기공사들에게는 언더패킹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오버패킹을 이용해서 과잉의 레진을
넘쳐나는 레진을 제거를 하는 것이 저에겐 좀 더 어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더패킹보다는 오버패킹을 사는 것이 좋고요. 이제 유입성형법과 주입성형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유입성형법은 그 석고 한천이나 그런 실리콘을 이용해서 몰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함의 몰드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그 함 몰드에 맞는 부분에 그 액체 상태로 된 그 레진을 주입을 해서 그 레진을 완벽하게 채우게 되면은 그 액체상의 레진이니만큼 좀 더 기포도 없고 제대로 흘러 들어가는 그 유입 플로우일 거야. 아마 그 흘러가는 듯한 그런 성형법이 있고요. 그 성형법이 이제 좀 기공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임상에서 그래도 좀 자주 사용하는 가압 성형법이나 주입 성형법에 비해서 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압 성형법에서 주입 성형법으로 가는 좀 과도기 한 게 있지 않나라고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주입 성형법은 무엇이냐면 인젝션 하는 방법이에요. 주입하는 방법인데, 그 이제 좀 공기 압축기를 사용해서 그 비어있는 공기, 그러니까 그 진공 상태를 만들어준 다음 그 공기압을 이용해서 그 주입구 이제 좀 피선 방향에 있는 부분에 그 병상화된 레진을 넣은 다음에 그 병상화된 레진을 공기압을 이용해서 비어있는 함에 이제 그 레진을 쏴주게 됩니다. 그 공기압이 생각보다 좀 강하기 때문에 그 함도 좀 강한 힘을 가진 그 견고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함도 좀 강하게 좀 철로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저번에 볼 수 있었고요. 그 과잉의 레진이 남게 되면은 그 앞에 남아 있는 부분에 그 과잉의 레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오버하게 넣어서 남는 부분을 차라리 남기는 게 제대로 된 그 일치상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것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치상 레진의 색조를 부여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치은의 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치은의 색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들어내는 색과 자연의 색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최대한 그 치상에 환자 의시상 그 원래 있던 치은과 좀 비슷한 색깔로 해야지 이제 그 굉장히 자연스러운 원래 자연 치아 같은 그런 모습으로 환자가 치아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치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색조를 부여를 해서 좀 혈관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요. 그런 것들을 파이버라고 하죠. 그 파이버를 만들어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러운 의치를 받는 게 또 환자 입장에서 좋고, 저희 기공사 입장에서도 그러한 의치를 만들어줘서 환자가 좀 만족을 하게 된다면 기공사 자신도 만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총인치 좀 수요도 증가를 할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또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알 수 있고요. 이제 좀 이제 10주차까지 좀 11주차까지 완성을 했는데, 그 이제 좀 이렇게 이 말하는 것이 좀 익숙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좀 몇 주간에 걸쳐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며칠간의 좀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좀 안타깝음이, 그 교수님이 시키실 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남는 시간에 얼마 되지 않는 남는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제 자신으로서도 좀 그렇고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느껴지네요. 그래도 남는 시간 동안 교수님이 주신 기회를 좀 잃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해서 교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성적을 주시면 좀 저야말로 좀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12주차 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